Nice Game TV. 자, 낮에 하는 룰루와 대한민국 가수들이여 모여라. 뭐야.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모닝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굿애프터눈. 네, 그렇죠. 이제 낮에 방송을 하는 나이스 게임 TV. 거의 한 10년 동안 밤에 하다가 그렇죠? 네, 거의 한 10년 동안 밤에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언제나 뭐 고인물은 썩는 법이니까 변화라는 걸 항상 뭐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점차 이제 수정해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었어 이번에. 너무 교과서적인 점이 맞는데요? 재미가 없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난 것 같은데. 아니 수정 괜찮은데? 네. 수정 보완. 그렇죠. 수정 괜찮네요. 그럼요. 문제가 생겼으면 항상 수정 보완을 해줘야죠. 보수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여튼 빨공이잖아요. 진보잖아요. 저는 좌파죠. 이쪽에서 진보하면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정반 합이 있어야 돼요. 오정반함. 네. 명곡이었죠. 우리 영진이 형. 자, 챔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역시나 삼성 블루의 강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블루뿐만이 아니라 그냥 둘이 다 해먹는다는 느낌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화이트 블루? 네. 둘이서? 야, 이게 그 화이트 블루가 다 해먹는 느낌은 옛날에 그 CJ? 네. 아주부 시절? 아주부 시절. 네. 그때 이제 블레이즈랑 프로스트가 그래서 두 팀 체제를 어떻게 보면 강현종 감독이 MIG 시절부터 두 팀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 한국에만 있는 이 두 팀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팀을 한 구단에서 두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삼성이라는 얘기네. 네. 보통 한 팀이 좀 잘하는 팀들은 한 팀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삼성은 좀 두 팀 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사실은 있는 게, 두 팀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숫자로 따지고 봤을 때는 SKT, K 같은 경우도 K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S는 사실은 매번 기대주라고 말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한 번도 뭘 보여준 적이 없고. 만년유망주. 네. 약간 뭐 배구로 따지면 온주환 같은 스타일이지. 그렇죠. 10년째 뭐 유망주 막 이런 거. 네. KT 같은 경우도 선수 하나하나 포텐 있고 뭐 A가 잘할 것 같고 B가 잘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다가도 결국에는 성적이 같이 안 나오고, CJ 같은 경우도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두 팀 다 성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난 시즌 4강이다 뭐다 하더라도 기대치가 워낙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삼성도 결국에는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절실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지, 두 팀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돌아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전에 CJ 당시, 아주부 당시에 그게 제일 잘 나갔던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0명이 모였었기 때문에요. 그 10명에 플러스 12명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강현정 감독, 그 다음에 그 손대영 코치님, 이렇게 둘 합쳐가지고. 근데 그게 아닌 상태로 어떻게 말하면 당연히 말한 것처럼 물이 고이다 보니까는 한 팀이면은 더 적극적으로 다른 팀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으면서 뭔가 이렇게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두 팀 체제가 약간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저는 요새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팀 체제가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발목이고 나발이고 그냥 재미로. 팬 입장에서 저도 재미만 따지면 한 팀. 그렇죠. 감정이입이 확실하게 되거든, 한 팀이어야.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냥 나는 뭐 이게 팀한테 좋고 뭐 퀄리티고 뭐 이런 거 다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챔스를 보는 재미, 이렇게 했을 때는. 그쵸? 그냥 제일 쉬운 예만 들어도 내전이 없어져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팀명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팀명도 그냥 KT면 KT,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KT 롤스터. KT 롤스터, CJ 엔투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CJ 엔투스 블라블라가 뭐고 KT 롤스터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그 팀의 아이덴티티가 좀
희석된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사실 구단들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블레이즈라고 부르지 CJ라고 그러니까. 부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엔투스 로스터 이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완벽한 충이 되기에는 뭔가 그 장벽이 있어. 그렇죠. 맞아. 그리고 좀 저는 완벽한 충이되기 위한 어떤 그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걸 막는 그 작용이 되는 게 뭐냐면 행정막. 너무 선수가 많이 바뀌어서 또 이익하기 딸꾹질 횡격만 경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선수가 자주 바뀌니까 이거는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이 팀만을 좋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뭐 계속 유지하는 팀도 있긴 하지만 너무 잦은 어떤 선수 변화가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은 이 선수가 여기다가 타 팀으로 가도 뭐 이상하고 헷갈리는 거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 이런 게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나는 뭐 소드 팬이었어. 소드에서 와치가 실드로 갔어. 뭐 이런 애매한 그런 것들. 뜬금없는 화두긴 하지만은 좀 두 팀 체제에 대해서 고려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은. 나는 한 팀이 좋아요. 저도 한 팀. 근데 아마 감독들은 두 팀을 원할 거고 구단은 한 팀을 원할 거고. 근데 그것도 나는 그러니까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연습이라든지 스크림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어쨌든 두 팀이 있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편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더 모두 한 팀이 됐다라는 가정하에는 더 절실하게 좋은 팀과 더 스크림을 많이 하고 공유를 많이 하려고 해야지 같이 실력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텐데. 원팀 원스프릿. 맞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 괜찮네. 네. 예. 유익한 얘기야. 그래 아니면은 지금 채팅이가 얘기한 것처럼 1군 아예 1군 2군 개념으로 그렇죠. 명확하게 아, 해가지고 그렇지. 1군 연습하는데 2군이랑 스크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군은 1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구처럼 퓨처스 리그가 따로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긴장감은 유지하되 난 차라리 1군, 2군이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명확하게. 명확하게 실제 사실 모든 팀이 1군, 2군이에요. 확실히 잘하는 팀, 두 팀 그쵸? 중에 확실히 잘하는 그렇죠. 팀, 약한 팀이 있단 말 존재해. 하지만 저희는 1, 2팀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팬들은 거의 그렇게 인식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사실 삼성, 블루 이렇게 하니까 삼성, 나진, 그렇죠. 뭐 CJ, SKT, KT. 2군을 뭐라고 불러요? 야구에서는? 2군. 아 그래? 우리나라는 2군. 근데 2군 리그를 퓨처스 리그라고 하고 아.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1부 리그가 클래식, 2부 리그가 뭐 있어요. 있어. 아, 뭐 챌린저 리그. 제가 메이저리그 따지면은 메이저리그가 1군 리그고요. 그다음에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그러니까 싱글 하이, 미국은 로우 A.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2부 리그가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3단계로 돼 있는 거. 그 싱글 A 아래 단계도 뭐 있을 거고. 그 싱글 A도 2단계예요. 하이랑 로우 이래가지고. 2부와 2부는 뭐 다르긴 하죠. 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냉정하게 후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제 축구는 2부 리그랑 좀 달라요. 얘네 좀 승강전 뭐 이렇게 강등전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게 완전 2부 2부 리그는 아닌데 근데 실제로 2군 리그라는 게 뭐 레알이나 바르샤 이런 팀들 보면은 2군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승강전에서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1위를 해도 못 올라오죠. 같은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카스티아 뭐 이런 팀이 있거든요. 은근히 제가 지식이죠.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냥 뭐랄까 집중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네. 몰입이 좀 안 되는. 네, 저도 감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 때문에 KT 팬이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KT 로스터라고 불리지 않는 게 아직도 굉장히 아쉬워요. 로스터에 대한 그 빠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핑거부인가 이거 바꿀 때도 좀 짜였는데 왜 로스터인데 왜 그거냐. 그랬었는데 지금도 KT 로스터 B가 아니라 KT B 이렇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마스터즈도 두 팀 체제가 아니면 차라리 더 직관되고 재밌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구단 대 구단의 싸움이라는 느낌인데 오히려 팬들의 집중력이 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이게 어떻게 섞이고 막 그런 대로 좀 분산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건 LCS죠. 그렇죠. 네, LCS는 어쨌든 한 팀이 나오고 이제 승강전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풀리그라는 방식이 주는 약간의 이제
노잼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거기는 확실히 이제 팬심들이 한국에서도 LCS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찍은 자기 팬이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 울스 좋거든. 얘네들 끝나고 이렇게 막 늑대 소리 내고 막 이런 거가 이런 퍼포먼스 너무 좋아서 게임을 그렇게 못해. 리그전이 주는 또 그게 있잖아요. 리그전 하면 원래 좀 긴장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다 붙어보잖아요. 얘네들이 모든 팀이랑 다 붙어보니까 확실한 게 되는 거. 우리는 롤챔스를 좋아하는데 보고 싶은 매치업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로리그 때문에 재미가 너무 떨어졌어. 그렇죠. 개인 리그 프로리그 같이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프로리그는 그냥 양산형.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프로리그를 적당히 하면은 괜찮았는데 주 4회를 때려보니까 이거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주 2회 정도로만 했어도 충분히 재밌는 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이제 막 공장에서 찍어내서 계속 나오는 거야. 맞아. 계속 나오니까 옛날에는 스타리그하고 MSL이 목요일이고 스타리그가 금요일이었나? 그러면은 목요일 저녁 7시 막 이렇게 기다리는 맛이 있었는데 월화수목 금금금 그 스타크래프트가 계속 프로들의 경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저도 어느 순간 안 보기 시작한 게 프로리그 나오면서부터 안 본 것 같아요. 날짜 늘어나면서. 스타리그 때는 엄청 봤는데.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깜짝 전략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양산형이야. 머신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마치 재방 보는 느낌도 막 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거기다가 재방도 하루 종일 틀어지니까. 재방을 틀어준 건 좋은데 이거는 생방을 봐도 재방 느낌이 난다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전략이 우리가 MSL하고 스타리그 두 개에 집중했을 때는 선수들도 오늘 이제 어떤 승부수를 던질까 막 이랬는데 프로리그에서는 얘가 이겼어. 그 다음에 자 너 나가. 그러면은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신들 완전 연습으로 그냥 손바닥이 이걸로 그냥 이렇게 싸우니까 그러니까 뭐 정형화되고 빌드가. 그러면서 흥미를 확 반감된 건 사실이긴 하죠. 이건 내 개인적인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게임 수가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걸 연구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를 더 가다듬는 데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갈고 가면 돼요. 실제로 이영호, 이재동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항상 감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일주일에 계속 보니까 4-5번, 6번까지 보니까 많을 때는 왜냐면 하루에 2번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백 리쌍만 골라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별 관심이 없고. 뭐 박재영 뭐 이런 선수 거는 거의 안 보게 되고 뭐. 누구? 박재영이라고 KT 프로토스인데 저번에 이성훈 감독 나왔을 때 언급됐던. 나는 그 위메이드의 테란 자리는 하나 있어요. 박성균. 얼굴 집중 안 해. 네, 가감해. 네. 재미없었던 걸로 기억해. 근데 우승을 했는데 우승자 포스가 안 나는. 그러니까. 우승했었어? MSL 때 그때 그러니까 결승에서 김태균을 잡고 4강에서 마재훈을 잡았나 이랬어요. 괜찮았네 그러면. 그런데 전혀 언급이 안 되는. 누군데? 박성균이라고.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가 안 위메이드 본것 폭스. 네, 위메이드 박스. 김태균 선수 나올 때는 안 본 것 같아. 그 전 단계까지만 딱 보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 전까지. 딱 그러면 딱 어디에 마재윤까지? 마지막도 안 봤어요. 마재윤 김동수까지? 김동수 다음이 뭐 박정석 뭐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스카이. 강민 뭐 이렇게까지만 본 것 같아. 그러면 강민까지면 NHL 한 게임 백까지는 본 건데. 뭐 그 이후로 안 본 것 같아요. 잘. 옛날부터 센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센 게임배. 그 센은 MSL. 뭐지? 센 게임은 뭐지? 센 게임배 MSL 그거 최현성 대 이윤열인데요. 엄청 재밌는 결승이었어요. 당신은 골프왕. 당고랑 박태민 우승 4대2 이윤열 잡은 유일한 7전 4선승제 대회 결승. 결승 실전 결승했을 그때. 네, 그래서 야 박태민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그러면 지금의 리그 오브 레전드 LOL의 프로 게임 것들의 그 프로 게임단들의 매치가 약간 양산형으로 가고 있나? 아직까지 양산형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경기 숫자가 뭐 미칠 듯이 많고 그런 건 아니니까. 또 다대다다 보니까 1대1이 아니고 그렇죠. 변수가 오히려 1대1 게임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근데 지금 이 그 챔스의 방식이 두 게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홈앤어웨이. 난 이 방식이 너무 헷갈려. 그래요? 저는 홈앤어웨이 개인적으로 홈앤어웨이를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하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지만 하루에는 하나만 붙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지금은 블루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한 판씩 하고 그 다음 팀 블루레드 한단 말이에요. 블루레드로 내 팀, 그러니까 8팀 경기 하루에. 아니 나는 그냥 직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승패가 아니라 무가 나오니까. 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토너먼트 방식인데 무승부가 있는 토너먼트 방식은 이상하거든. 근데 그걸 결국 승점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그냥 승패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제일 좋아서. 좀 진영별로 승률을 좀 고려한 거잖아요. 블루, 퍼플 이거. 그러니까 유불리도 물론 따진 거죠. 잘.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블루일 때는 바둑에서 먼저 하면 5.5집을 주잖아요. 블루일 때 한 500골들 더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둑에서 5.5집 블루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데이터가 그렇게 되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죠. 5대 그럴 거면 그냥 짐처럼 하는 게 낫죠. 그렇네요. 한 300골드 정도. 아니다 싶으면 접는 게 나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니까 그럼 하루에 보통 4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내 게임 정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거네. 4게임이 다 다른 팀이 4게임을 했으면 좋겠어. 나도. 저도 그거 동의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홈앤어웨이는 했으면 좋겠어요. 홈앤어웨이는 지금 방 상황에서 어쨌든 진영 자체에 따라서 뭔가 유불리가 분명히 있다고 다들 느끼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넌 그거는 찬성하는데 아무튼 같은 팀이 2번 연속 게임하는 건 좀 저도 그러니까 나는 뭐 무든 뭐든 사실 16강에서 8강 올라가는 나는 이렇게 계산하면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냥 한 게임 한 게임 와 하면서 그냥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매치가 4개면 다 다른 팀.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얘네들이 물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알아서 대진표 해가지고 8강 어떻게든 내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올라주면 8강 또 보면 되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보는 재미는 더 있지 않나. 모든 게 뭐 장단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현실적인 문제나 그럼요.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잘 하시겠죠. 안 되나 그렇게가? 아니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면 할 수 있는데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왜냐면 대기 시간 그럼 계속 길어지고 그러니까 팀이 그렇죠.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온게임넷 같은 경우 이제 방송사니까 방송 중간에 항상 정해진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길어질 수 없으니 용준쇼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용준쇼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LCS 같은 우리나라는 이제는 없는데 경기 중간에 포즈가 되게 없는 리그예요. 우리나라는 운영을 되게 잘하니까. 클린 코리아. 그렇죠. 근데 LCS는 중간에 포즈가 엄청 많아요. 아 중국 리그가 뭐 포즈 리그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게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또 옛날에 GSL 곰TV가 잘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팅하는 더블 미리, 부스. 더블 부스를 해서. 네, 뭐 그런 개념도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부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징 하면서 선수들 한 징 게- 부스째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게임에 10명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변수가 많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현실적으로. 한데. 좀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럼 왜 삼성이 짱이냐, SKT 더 이상 아닌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재밌어하는 얘기죠. 일단은 뭐 제가 분석한 거는 제가 한 1년 전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뱅기는 그렇게 뛰어난 정글러가 아니다. 자, 1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SK는 페이커가 항상 압도를 해요. 누굴 만나든. 그렇기 때문에 뱅기는 플레이가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무빙이 동선이 없어요. 페이커가 잘하고 있으면, 미드가 잘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그건 맞아. 근데 요즘 팀들은 페이커랑 비슷하게 하는 팀들이 삼성 일단 2팀 비슷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팀 만나니까 뱅기가 자꾸 이제 실력이 좀 뽀록 나는 거예요, 이제. 거품이 빠진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전에 막 세계 최고다 이런 시절에도 아니거든요, 세계 최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SK텔레콤 T1K가 우승했을 당시에는 뱅기가 아니라 다른 정글을 넣어서도 똑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패급만 아니면. 굉장히 너무 대놓고 세게 디스하는데?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뱅기가 아니라 나는 다른 라인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페이커에 의한 승리였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페이커를 높이 샀던 건 뭐냐면은 특히 예전에는 정말 개 잘했거든요. 개 잘했어. 근데 나 개 잘해라는 티를 안 내는 플레이를 했었어요, 얘가. 다 찢어 죽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얘는. 실력도 있어. 근데 게임 내 플레이나 뱀픽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팀이 이기기 위한 플레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가 죽기도 하고 지가 좀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이득을 통해서 보시 편해진다든가 아니면은 임팩트가 무난하게 큰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팀이 이기는 플레이를 했는데 얘네가 뭔가 삐끗하기 시작하기 나면서부터는 내가 느낀 거는 페이커가 내가 그러니까 뭐 좀 쉽게 말하면 이거지.
이거 내가 미드 안 터트리면 우리 팀 노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픽부터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좀 조급해하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인 거죠. 그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치져야 돼. 근데 그게 팀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그러면서 있고. 이제 무리를 하게 되면서 근데 상대 미드라이너도 폼이 올랐어. 네. 이런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K의 날카로운데? 몰락은 몰락까지 뭘또 몰락이야. 한번 뭐 찍어가지고.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찍었을 때 몰락까지야. 지금도 뭐 4강급 팀은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워낙 4강급 팀 맞는데. 근데 전승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몰락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 예전에 라리라 따지면은 레알과 바르샤는 신계도 아니 날도 메시를 신계에 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그 밑에 이제 뭐 팔카오 이런 애들이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한 팔카오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여전히 그치. 리그 상위권인데 뭐 예전 같은 1용 3호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니게 됐고 그리고 K가 시드를 너무 앞서가. 메타든 뭐 조합이든 메타, 뱀픽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 제일 쉽게 드는 얘가 푸우만두가 컴백하고 부짐하게 망했던 코르키 모르가나 조합. 근데 그때만 해도 서포트 모르가나에 대해서 국내 팀들은 쓸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코르키 같은 경우도 장점을 국내 팀에서는 반신반의하던 상황이었고 근데 했는데 그 경기에선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는 모르가나 서포트 대세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코르키도 좋은 원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슬픈 얘기인 건데 K가 어떻게 보면은 지력에 비해서 이제는 또 무력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대세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런 거를 참 잘 준비하고 짜 오는데 그걸로 상대가 평소에 하던 거를 찍어 누를 무력이 이제는 안 나오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개가 지금 제일 K 입장에서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진짜 그 얘기하니까 클템 시절에 프로스트가 생각이 나네. 지력은 좋은데 무력이 안 되네. 그쵸. 근데 이제 프로스트 같은 경우도 무력이 안 되는 걸 지력으로 억지로 가져간 건데 그건 사실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스트가 정말 잘할 때도 무력이 막강한 팀은 아니었다고. 그쵸. 정말 클템서부터 이제 굴러가는 어떤 운영이라든지 뭐 한타 구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스트가 인기가 많았던 게 이겨도 막 진짜 힘들어. 막 이겼다 하는데 막 피투성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이제 그걸 봐서 재미는 이겼을 있어. 때 그 희열이 그치. 팬들일 때도 희열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클템이 워낙에 초중반 내는 라인 개입을 잘 못하니까 억지로 살이잖아요. 그 공격 본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살이면서 클템의 6레벨 이후 타이밍에 용 미드 싸움 이런 걸로 이제 이득을 보면서 그쵸. 조금씩 얘기가 나가는. 근데 지금 SKT K가 무력이 K가 약해진 건지 다른 팀들의 다른 무력이 팀이 올라가는 세진 거죠. 다른 팀이 올라가는 세진 건지. 다른 팀이 세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 나와서 먼저 다 뭐 임팩트가 탑그라가스 가져가가지고 다 찢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임팩트도 갑자기 플레이가 바뀐 건지 원래 그랬는지 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불안정한. 네. 그러니까 모든 라인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뱅기 하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그런 상황에서 뱅기가 자기가 하드 캐리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정글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하는데 뱅기 다른 라인 다 잘하는데 뱅기 하나 못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분명한 이 프로게이머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여자친구의 문제가 반드시 또 있어요. 저는 뭐 이 프로 선수들의 개인사 생활을 거의 모르는데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요. 성적 안 나온 팀이 여자 문제가 얽힌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적 잘 나오는 팀들 여자 잘 만나고 있어요.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엔 핑계가 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냉정하게 말하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연애를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과연 안정적일까요? 내조를 받으면서. 좋은 거 먹어야 돼 아니, 이러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네. 그게 과연 안정적일까? 어떻게 생각해, 당구? 글쎄 그런 것과는 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아니야? 결혼하기에는 뭐 아직 누릴 것이 많은데 아직 뭐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몰라? 저도 잘 몰라요. 에이 다 알면서. 뭐래?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말하니까 T1K가 되게 못하고 막 하위권을 맴드는 것 같지만 사실 삼성 빼고는 4강급이 아니죠. 그쵸? 아직도 4강급인 거 확실해요. 기대치가 그건 높아서 그래요. 기대치가 워낙 그때 포스가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 보이는 거지. 나진은 어떻습니까, 나진? 나진은 저는 뭐 결과는 나와야겠지만은 나진을
이제 김동준 해설이 뽑은 레드라이트 쪽이었거든요. 그린라이트 쪽이 아니라. 근데 실제 나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팀 말하자면 그걸 좀 이렇게 그린 레드로 분류한 거였는데 실드는 지난 4강급의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준우승이죠, 준우승. 그러니까 준우승급의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소드가 반짝으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사실 결과도 그렇고 실드가 2무, 소드는 1승 1무니까. 강구는 어떻게 돼? 나지. 나지는 그래도 8강급 이상은 다 올라갈 것 같고 두 팀 모두. 두 팀 중에 한 팀 정도는 그래도 4강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4강을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사실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모르는 거죠. 지난 시즌 좀 알 것 같기도 했었는데. 야 진짜. 근데 지금 나진을